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마인드셋 알아가기. 나의 한계라고 믿는 것이 나의 한계. 되게 재밌는 말이죠. 나의 한계라고 믿는 것이 나의 한계. 실제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나의 한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마인드셋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셋에 따른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발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믿음의 차이예요. 실제 차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차이.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나보다 키가 클 거야 라는 추측, 믿음. 이게 아니라 실제 재봤는데 제가 나보다 키가 크네. 이런 측정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상태의 오직 믿음만으로 차이를 보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나는 개발머리는 타고나지 못했어. 이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들어요. 저는 개발머리를 타고나지 못해서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B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하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개의 믿음이 있을 때 누가 더 개발을 잘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오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뒤에 결과를 볼게요. 배우는 것을 포기. 왜냐하면 나는 원래 못하도록 타고났기 때문에 포기. 누굴까요? A와 B 중에? 네. A가 그럴 확률이 높고요.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이건 B. 그래서 내가 개발머리를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 타고났어.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워. 라고 믿는 것보단 처음에 어렵겠지만 하면 익숙해지겠지. 라고 믿는 게 좋겠죠. B처럼 믿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인드셋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와, 너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셋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마인드셋이다. 저건 진짜 독립적인 마인드셋이야.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개방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독립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알아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태도. 들어보면 되게 자기 혐오, 패배주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딱 그 이 정의로만 가져갈게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태도고 반대로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학습과 연습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이 사람은 내가 학습하고 연습하고 나의 능력과 지능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두 개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인드셋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으세요? 100이면 100? 성장 마인드셋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성장 마인드셋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연습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자, 내가 가진 마인드셋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스스로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다 머리가 월등히 좋은 사람을 보면 야, 타고났네, 타고났어 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그 생각이 강한 만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뭐 1과 0의 세상이 아니고요. 어느 분야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전부 그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으로만 생각을 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한 것들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이 조금 가끔 있는 거고요. 와, 나는 내가 안 될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강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도전은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이기에 도전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장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무슨 소리야? 결과가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성장하지 못해. 도전은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이기에 도전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장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만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놀랍죠? 눈이 약간 커지고 있죠? 자, 마지막.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있지 않나요?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나요? 네. 있다고 믿는 만큼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 없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도전한다. 연습한다. 학습한다. 그 사람이 실제 그 영역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요 이야기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만큼 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셋의 종류도 알아봤고 내가 가진 마인드셋도 알아봤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갖고 싶으시죠?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좋을까? 이거 있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시간과 적절한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어. 그렇기에 학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요.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요리도 잘해질 수 있고 수학도 잘해질 수 있고 농구도 잘해질 수 있어. 믿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다 잘해질 수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변화와 성장이 막혀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하다가 막혀요. 막히지만 막힌 이유는 내가 뭔가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나 보다.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마주해도 끈질기게 도전해서 결국 해결해요. 왜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지금은 못할 수 있지만 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성장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고정 마인드셋은 버립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집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슬라이드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정 마인드셋도 필요합니다. 어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도전적인 마음도 좋지만, 와, 진짜 저 사람 타고났다. 나는 저렇게는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타고난 것부터가 좀 차이가 있거든. 이라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집시다. 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필요한 마인드셋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가지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고정이든 성장이든 무언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는 방법. 되게 종교 같아요. 믿음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요. 궁금하시면은 고정 마인드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죠. 필요하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와 그 효능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실패를 부정적인 것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적절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공이 되면 그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잖아요. 오, 나는 내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았어. 이제 이 적절한 방법을 계속 쓰면 나는 이전보다 성장해 있는 거네 라고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성장의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농구 얘기가 아까부터 나왔으니까 그 예를 들어보자면 10개의 자유투, 농구공을 던져서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 투자했고 적절한 훈련 방법을 썼다라는 가정하에 쓰면 한 반년 정도 연습을 하면 10개에서 2개를 넣던 사람이 10개에서 5개 혹은 8개, 반년 만에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10개에서 2개를 넣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나 성장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는 다릅니다. 반년 안에 나는 10개 중에 8개를 넣을 거야. 근데 10개 중에 5개 넣었어요. 실패. 나는 재능이 없어. 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성장은 했어요. 성장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자유투를 10개 던져보면 10개 중에 2개보다는 많은 4개, 5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 반년 동안 성장했구나. 이만큼 올라왔구나. 그러면 다시 반년을 더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전 예제처럼 이걸 한 번 확인하는데 반년이나 걸리면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좀 더 작은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작은 변화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믿게 됩니다. 실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내가 한 노력과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성장을 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성장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뒤, 2달 뒤, 그 쭉 지켜왔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빠른 판단을 내려버리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목표가 너무 높았을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장했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했다면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내가 한 노력과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래, 나 더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